39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이 또 있었습니다. 계속 음수, 마이너스만 됐었는데 이틀 연속 플러스가 난 거예요. GBTC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역시나 알고라는 미국 GBTC 이놈에서 우리 GBTC가 됐어요. 촬영 시각은 5월 7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보시면 제가 4월 이후로 가격 흐름을 갖고 와봤습니다.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느낌적인 느낌. 네, 6만 3천, 2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 6만 달러 선이 밀렸던 경우가 이 노동절 즈음에 한번 밀려가지고 기사에 심지어 그 땀의 가치를 알라는 비트코인의 가르침인가요? 라고 하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었는데 다행히 잠시 있다가 다시 올라와 줘서요.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프를 완성했습니다. 자, 바닥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바로 3일날,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 가격 흐름인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바로 GBTC에서 드디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빨간색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단위는 밀리언, 100만 달러 단위고요. 그런데 갑자기 3일에 까만색 글자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흑자,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GBTC에 드디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6,300만 달러의 자금이 ETF 상장 1회 1월 11일 1회 처음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자, GBTC에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이 전체로 보자면요. 완연한 플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GBTC에서 돈이 들어온 것 말고도 특히나 지난 금요일에는 피델리티 쪽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힘을 많이 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토탈로 3억 7,8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어땠을까? 월요일, 와, 놀랍게도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390만 달러의 자금 유입이 또 있었습니다. 계속 음수, 마이너스만 됐었는데 이틀 연속 플러스가 난 거예요. GBTC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니까 이 전반적으로 역시나 ETF 전체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블랙락에 2190만 달러가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 전체로 보자면요. 2억 174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금 흐름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GBTC에서 돈만 안 빠지면 ETF 토탈로 보자면 계속 자금이 순유입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GBTC에서 물량 안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한데요. ETF가 기관들에게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를 받는 정상적인 투자 수단이 바로 ETF고요. ETF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 거겠죠. 이 본격적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암시가 여러 운용사들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에 블랙락이 아주 군부를 뗐죠. 국부펀드, 연기금, 수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전망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부사장 역시나 연기금이 암호화폐 투자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피델리티도 약을 판다라고 했는데 이 놀랍게도 이렇게 약을 팔아서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델리티 쪽의 자금 흐름이 좋아요. 이 3일부터 3일날 무려 1억 달러 넘게 들어왔고요. 6일 월요일에도 1억 달러 가까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TD코인이라는 투자은행이 있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급등할 거다라는 예상을 내놨어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이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제가 13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를 SEC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투자자 정보 제공,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13F 보고서를 내야 되는 마감일이 15일입니다. 앞으로 15일까지 여러 금융회사들이 우리 보유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이런 회사도 투자했네? 이런 것도 투자했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상승 이유의 하나로 TD코인 투자은행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사우스 스테이트 뱅크가 야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하고 있어 라고 했고요. 하이워터라는 자산운용사도 6,8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고 있어 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말고 홍콩 쪽 ETF 상황은 어떨까요? 느립니다. 물론 ETF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 작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 에셋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운용자산이 10억 홍콩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CF 벤치마크 CEO, 이 CF 벤치마크가 어디냐면요. 블랙락 같은 곳이, 비트와이즈 같은 곳이 이 비트코인 ETF를 살 때 그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을 뭘로 삼냐? 이 CF 벤치마크 지수로 이제 삼거든요. 거기 CEO가 홍콩 현물 ETF가 연말까지 10억 달러의 AUM을 달성할 전망이다. 운용자산 규모를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곳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홍콩 ETF 시장 큰 기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역시 홍콩 시장 자체가 작잖아요. 근데 3억 1천만 달러의 홍콩 ETF로 들어온 지금까지 자금이 3억 1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세 군데의 비트코인 ETF와 세 군데 이더리움 ETF가 있고요. 이미 사전에 뭔가 시드머니로 확보했던 돈들이 2억 9,2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총 3억 1천만 달러 정도가 홍콩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홍콩 사이즈를 만약에 홍콩 ETF 시장의 사이즈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ETF 시장 사이즈를 생각하면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의 성과가 괜찮은 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홍콩 운용사 역시요. 홍콩에 상장된,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아니라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미국 현물 ETF가 수수료가 싸요. 그러니까 굳이 홍콩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들은 뭐 글로벌리 거래하니까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 쪽 ETF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슈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을 좌우하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ETF 저는 자금 유출입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마 매크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자금 유출입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매크로를 한번 보자면 사실 그 지난주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습니다. 자,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다. 좋은 뉴스인가요? 나쁜 뉴스인가요? 나쁜 뉴스죠. 참 그래요. 나쁜 뉴스인데 시장은 좋아합니다. 왜? 이게 시장이 bad is good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쁜 뉴스를 좋게 해석하는 논리적인 구조는 뭐냐? 고용이 안 좋네?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쓰지 못하죠. 돈을 많이 쓰지 못하니까 물건을 덜 살 거고, 물건을 덜 사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항상 인플레를 걱정하던 연준이 그러면 이제 물가가 괜찮구나.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지 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고용 지표가 안 좋다고 나오니까 오히려 금리나 빨라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이 웃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2인자라고 하는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최근에 또 한 발언이 있는데 인상 얘기도 나오고 금리나 시점이 점점 미뤄지니까 연준이 계속 고삐를 죄는 건가 싶은데 결국 금리나 할 것 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항상 그러죠.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해서요. 결정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할 거다라는 반응이 나오니까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반응했고요. 그리고 채굴자들 지난번 노동절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밑으로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로 디지털 에셋은 채굴자들의 대규모 매도세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크립토 퀀트 기고가 파피에 따르면요. 지금 채굴자들이 안 팔고 있답니다. 16,000달러 이후 가장 긴 축적 기간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늘면서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겠네? 지금 파는 것보다는 일단 들고 있다가 비쌀 때 팔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안 팔고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쨌든 그래프를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바닥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쪽은 바닥은 58,700달러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격적인 매도가 스트롱 핸드, 다이아몬드 핸드보다는 단기 투자자한테서 나왔는데요. 이 가격 변동에 민감한 단기 홀더가 누구냐? 155일 미만으로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인데 이들이 실현 가격, 그러니까 얼마에 샀냐? 평균 매수 단가를 보니까 한 58,700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58,700달러가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바닥은 확인한 느낌이다. 58,700이 지지선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아서 헤이즈라는 비트맥스 창업자가, 야, 바닥 나왔어. 8월까지 서서히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올 여름은 투자자를 위한 완벽한 기회야. 야, 이때 코인 사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에 희망을 담아 예상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바닥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스탠다드 차타드가 야, 이거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원래는 10만 달러 강세론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니까 5만 달러 추락을 경고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가 그리는 모습은 야, SC가 너무 좀 성급하게 전망한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반면에 번스타인 같은 투자은행은 원래도 내년까지 15만 달러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투자 보고서에서도 야, 15만 달러 가! 고! 라면서 투자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영원한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뭐 약간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이 톰리 펀드스트랩 창업자 한국계 2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비트코인 급락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준 거고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고 이게 비트코인을 없애려는 다수의 시도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이것이 훌륭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금융회사들,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상인 거죠. 그러면서 연내 15만 달러 돌파할 거야. 아까 번스타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전망했습니다.